한 달의 홋카이도. 겨울동화 같은 설국을 만나다. 윤정지음. 세나북수 출판. 오타루의 낭만은 빛나는 야경과 함께. 오타루 타츠미, 카이센동, 오타루 덴쿠야마. 아침 일찍 오타루로 가는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옆에서 한국인 여행객 2명이 나와 알렉스의 얼굴에 핸드폰을 바짝 대고 바다 사진을 찍으려는 시도만 안 했어도 더 좋았을 것이다. 어떤 여행객들은 현지 사람은 물론 다른 여행객에게도 폐가 될 정도로 무례하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운 목소리로 떠든다거나 사진 욕심에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 알렉스는 그들에게서 마치 창가 자리를 자기가 당연히 차지했어야 했는데 한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기분 좋게 여행 와서 나와 타인의 행복을 모두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 한국인으로서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워졌다. 사과하자 알렉스는 당황하며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의 문제가 나의 문제 같아 부끄럽고 한국이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 다른 나라는 이런 집단적인 감수성이 덜한 모양이다. 미나미 오타루역에 도착해서 눈길을 헤치며 걸었다. 메르엔 교차로부터 사카이마치로 이어지는 길은 아름다웠다. 아기자기한 상점과 스시, 해산물을 파는 식당, 르타우 같은 카페가 이어져 있다. 건물들이 일본의 예스러운 스타일과 개항 후 받아들인 유럽풍 건축 스타일을 둘 다 간직하고 있어 풍경이 독특하다. 오타루 오르골당에 먼저 들어가 보았다.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장소다. 장인이 아름답게 빚어낸 오르골이 가득하다. 귀여운 갈색 곰인형 모양의 오르골을 하나 들어 등 뒤에 태엽을 감아보았다. 태엽이 돌아가며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옆에 있던 알렉스에게 곰인형이 된 흉내를 내며 말을 걸었다. 안녕, 반가워. 곰인형의 팔을 움직이며 말이다. 마음 약한 알렉스는 곰인형과 친구가 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알렉스로부터 곰인형 오르골을 선물 받게 되었다. 이름은 타루라고 지었다. 오타루에서 만난 아이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카이센동을 먹다. 바다마을 오타루는 해산물로도 유명하다. 오타루 운하를 잠시 둘러보고 식사를 위해 다시 사카이마치 거리로 돌아왔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통적인 식당이 많았다. 그중 한 곳, 식당 타츠미를 방문했다. 동생이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아 그동안 카이센동을 먹지 못했다. 나도 알렉스도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도전 정신이 있다. 마침 스시, 덴푸라, 미니 카이센동과 된장국까지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가 있었다. 가격도 다른 식당보다는 저렴한 2,000엔대였다. 미니 카이센동은 미니라기엔 푸짐했다. 생선회가 싱싱하고 밥과 잘 어울렸다. 덴푸라와 스시까지 먹을 수 있다니 환상의 조합이다. 바다 풍미가 느껴지는 식사였다. 일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식당을 나오기 전 이렇게 말해보자. 고치소, 사마데시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뜻이다. 두 손을 모으고 하면 더 효과적이다. 요리사나 직원들도 기뻐할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일본어 표현이다. 오타루는 운하도 유명하지만 덴쿠야마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타루 시내의 야경 또한 황홀하게 아름답다. 버스를 타고 덴쿠야마 전망대로 가는 로프웨이,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눈 덮인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커플 중 한 명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최대한 열심히 찍어주자 그쪽에서도 우리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겨울이었고 산 정상이다 보니 기온이 무척 낮았다. 추위를 버티며 오타루의 해안가와 산의 절경을 구경했다. 전망대 아래편으로 눈길이 갔다. 눈 쌓인 절벽 앞에 한 여성이 웨딩드레스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루프웨이에서 만났던 중국인들이 눈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 웨딩 촬영 같았다. 휴대폰을 삼각대에 두고
여자는 계속 뒤돌아보는 포즈를 반복했다. 영하의 날씨에 외투를 여러 겹 껴입어도 벌벌 떨리는데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눈 위에 당당히 서 있는 여성은 대단하고도 추워 보였다. 덴쿠야마 전망대 내부에는 카페가 있다. 따뜻한 커피를 홀짝거리며 휴식을 취했다. 노을을 보려는 마음이 흔들리던 중이었다. 해가 지는 시간은 5시, 완전히 어두워지려면 6시 정도였다. 깜빡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올랐다. 디저트 전문점인 르타오 본점에 가는 것을 뒤로 미루다 보니 폐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생처럼 알렉스도 단 음식을 좋아하니 르타오를 꼭 데려가고 싶었다. 폐점 시간은 6시였고 알렉스에게 의견을 물었다. 알렉스, 너 오타루에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 가게인 르타오에서 케이크 먹고 싶지 않아? 먹으면 좋게 하겠지만 르타오 본점이 꼭 아니어도 사보루에도 분점이 있으니까. 텐쿠야마의 야경을 보려면 르타오에서 디저트 먹는 건 포기해야 해. 상관없는데 야경을 보고 싶기도 하고 케이크 먹고 싶긴 한데 어떡하지? 그니까 너 단 거 좋아하잖아. 그러게, 이것도 대충 야경인 것 같기도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나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네가 골라줘. 야경과 디저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순간이었다.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면 로프웨이의 다음 시간을 확인했다. 줄을 서서 서둘러 로프웨이를 타고 산으로 내려온 후 버스를 탔다. 곧장 오타루 시내까지 내려왔다. 버스에서 내려 얼음길을 내내 뛰었다. 르타오에 도착했을 때는 5시 15분쯤이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주문하려 하자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라스트 오더가 이미 지나 있었다. 미안한 마음에 알렉스의 등을 툭툭 쳐주었다. 2층 카페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대신 1층 디저트 가게는 열려 있어서 케이크를 포장해 가기로 했다. 마침 한 입씩 케이크를 시식할 수 있게 해준 덕분에 치즈케이크와 초콜릿 케이크를 둘 다 먹어볼 수 있었다. 알렉스의 입에는 초콜릿 케이크가 더 맛있었다고 한다. 초콜릿 케이크를 하나 포장해서는 밖으로 나왔다.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비가 직전 예쁜 야경으로 유명한 오타루의 운하를 구경했다. 지난번 동생과 방문했을 때는 실망하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이날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였다. 물결에 비치는 노랗고 파란 불빛들이 더 선명해 보였다. 물길을 따라 걷다가 사진을 찍었다. 추위로 사진 찍는 손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다음날 점심을 먹으러 간 타누키코지 상점가에서 신기한 공간을 발견했다. 타누키 꾸미치라는 이름의 홋카이도의 인기 점포 20개가 모여있는 레스토랑가다. 카이센동, 스시, 라멘, 소바, 이자카야, 햄버거집, 팬케이크집 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징기스칸 집을 보고 도전해보았다. 징기스칸은 홋카이도의 양고기 요리로 고기를 불판에 구워 먹는 음식이다. 양고기가 얇게 썰려 있어서 먹기 좋았고 양념이 진하게 배어있어 짭짤했다. 2월 11일은 삿포로 눈축제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동안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과 눈 조각들로 삿포로에서 보내는 겨울을 행복하게 해준 고마운 축제다. 삿포로에서도 중요한 행사로 외국이나 타지에서도 이 눈축제를 보러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예술적인 조각품들과 그 사이를 걸으며 감상을 주고받는 경험은 분명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삿포로 눈축제와 작별 인사를 한 후 짐을 챙겼다. 2월 12일부터 14일 홋카이도의 가장 남쪽 하코다테에 간다. 일본의 개항지 중 하나이자 홋카이도의 옛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하코다테로